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상식과 이 나라의 진정한 미래를 걱정하는 안녕한가 전유옥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네. 자, 블랙리스트. 이 정부에서 전 정권을 공격하고 탄압하고 네. 사법 처리했던 네. 그것 중에 하나가 블랙리스트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주의 질서에 어긋난다 별 이야기 다 했었는데 네. 이 정부에서 실행이 되고 있죠? 아우 저 네. 이렇게 뻔뻔한 사람 네네. 아유, 제가 여기 아직 죄송합니다. 안 났어요. 네네. 저한테 옮겨져 갖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방송 중 이러면 큰일인데.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이 방송은 방송이라기보다는 네. 아주 그 믿는 신뢰하는 그다음에 함께 가야 돼 네. 우리 친구들 그런 분들하고 네.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온유님도 한마디로 정의가 없는 이 말하자면은 정권이다 이러는데요. 네. 이번 환경부에서 말하자면은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네. 사표 안 내겠다는 사람에 네. 대해서 막 색출하고 막 괴롭히니까 네. 이걸 갖고 이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걸 수사를 했는데 검찰 수사의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다 완결이 되면 더 어마무시한 네.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나온 것도 여러분 대단해요. 정말 지독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환경부의 산하기관에서 거기 장들이 이 사표를 안 낸다니까 이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가지고 네. 완전히 털어가지고 네. 사표를 내도록 하겠다는 말하자면 행동 강령 이 행동 체계가 딱 문서로 네, 딱 나온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은경이라는 그 무능의 끝판왕인 네. 환경부 장관한테 네.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은경한테 보고한 게 5차례나 네. 또 이게 문서로서 다 밝혀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드러난 게 뭐냐면 이 청와대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네. 알아보려고 이 지시를 내린 게 말하자면 수신 게 드러난 겁니다. 네. 그래서 김은경을 그러면은 사표를 받아야 되겠다. 네. 김은경에 대해서 뒷조사도 해라. 네. 그러니까 뒷조사 말하자면 보고받던 김은경도 뒷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들끼리 정말 다 칼을 어디서 너도 칼 나도 칼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애들인데 여기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김은경이를 날려야 된다고 한 이유가 흑산도 공항을 김은경이가 환경 문제로 반대하니까 그렇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가요. 다른 부처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환경부만 지금 노출됐을 뿐입니다. 그렇죠. 노출되지 않은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건을 공식화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무원들한테. 산하기관 단체장들, 감사들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다 이야기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참 본인들은 전 정부에 블랙리스트 했다면서 난리 벌써 피우고 전부 깜빵 보내놓고는 본인들은 지금 몰래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말하는 이게 정의고 이게 도덕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 짓들을 보니까요. 저는 이제 요즘 제가 좀 아파가지고 계속 책만 봤어요. 집에서. 너무 머리도 아프고 이번 감기 지독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이른바 중국 공산당에서 내부의 배신자 색출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너무 똑같아요, 네. 여러분. 특히 이 환경부파는 똑같습니다. 네. 즉 말하자면 누구 한 명을 내세워 갖고 색출하게 만들고 그거를 이제 보고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또 이 우대가리에 있는 사람이 또 당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면 당에서 얘가 제대로 우리의 그 강도에 맞게 말하자면 색출 작업, 말하자면 발본 세권 작업을 못해? 그러면 얘도 잘라야지. 그러면서 얘에 대해서도 또 누구를 붙이는 거예요. 이 플롯이 완전히 이번 환경부에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에버레스팅 빅토리님 말대로 숙청 작업. 홍위병에 말하자면 홍패 들고 하는 완장차기 작업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무서웠어요. 제가 감기가 안 난 이유가 그걸 보면서 하고 떨다가 부르르 떨다가 정말 잠도 못 자고 저 정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이거 보통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 또 화이트리스트도 있고요. 이제 본인들 코드 인사, 뭐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그 국립 현대미술 관장 뽑는 걸 보고
해도 너무한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립현대미술관장 과천에 있는 정말 사이즈가 굉장히 누구는 현대미술관으로서는 아시아에 제일 크다고 그럽니다. 이제 관장을 뽑는데 3명이 이제 추천이 됐습니다. 3명이 추천이 됐는데 이제 3명 가운데서 이른바 고위공직자 되기 위한 이른바 역량평가가 있어요. 딱 1명밖에 합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2명 중에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습니까? 세상에 전혀 규정에도 없는 재시험을 치게 한 겁니다. 두 사람 다시 합격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나서 윤범모죠. 네, 윤범모 강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른바 민중미술계 대부라고 하신 분. 그러니까 이미 찍어놓고 했는데 자격 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시험 쳐서 이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어거지로 이게 전형적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의 전형이진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래요. 자, 전 정권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방송도요. 아주 정권 홍보에 완장을 차고 완전히 이 스피커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술도 말하자면은 이런 프로 미술가, 프로 연극인 또는 프로 음악인 이런 사람을 통해 갖고 이념과 자기네들을 완전히 달창과 정말 이 달빛 창가 이걸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즉 오염시키고 쇠퇴시키고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고 문재인 정부의 아마 시대적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정재명 님께서 10,000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고요. 자유를 지키자 자유. 그렇습니다. 이 보수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근데 이제 우리 후손들을 아무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거운동 하면서요. 네, 특히 이제 뭐 네. 환경부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사람 심기에 아주 자기 사람 심기에 전념이 없는데 작년 8월에 나온 통계가 하나 있어요. 2014년도에 민병두 의원 있죠? 네. 민병두 의원이 이런 통계를 하면서 야 너무 낙하산 심하다. 친박들이 그냥 모든 공기 휩쓸고 있다라고 비난하면서 한번 통계를 냈습니다. 네. 그때 민병두 의원이 2014년 10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7개월 사이에 친박이 86명이 임명됐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정부가 어디 있느냐 공격을 했는데 작년 8월에 민병두 의원이 제시했던 그 기준 똑같이 그 자리에 대해서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 7개월이 아닌 1년 2개월 만에 문 정부는 1년 2개월 만에 친문이 131명이 지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7개월도 아닌 1년 2개월 만에 86명의 거의 1.5배 이상인 131명이 친문이 낙하산 내려온 겁니다. 그래 놓고는 전 정부의 낙하산이 민병두 의원이 그렇게 비난했어요. 근데 따져보니까는 1.5배 이상을 더한 겁니다. 거의 이제 실제로 딱 2배 됐겠죠. 기간을 같이 맞춘다면은. 자, 이래 놓고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한다는 건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서 밀어내고 자기 사람 안 치고 하는 거 이건 그렇죠. 아니죠.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보수는 좀 어설픕니다. 네. 그래서 자기 사람을 밀어넣더라도 정말 이렇게 촌스럽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 사람인지 모르게 이렇게 다 분칠해 갖고 밀어넣은 걸 하면은 저는 10배는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지금 기관장이나 이런 거 보면 다 그들의 사람입니다. 네. 다 달의 사람들이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비추는 햇빛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김강용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유선주라는 공정위의 심판관계관도 이번에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정관리위원회에서 그 온갖 또 이 쇼는 다 하는 그 김상조가 취업비리 수사 관련을 해갖고 진술 내용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이 내부자 고발하겠다 하면서 거기를 그냥 싹 뒤지고 완전히 털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네. 내부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공적인 제보라든가 이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내로남불도 너무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보수는 그렇게 우리가 도덕적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묵묵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도덕적이다 하기 때문에 더 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본인들은 그걸 배 이상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블랙리스트 부분은 이 사람들이 너무 안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합니다. 맞아요. 너무 노골적으로 해요. 또 노골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게다가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보수 정권 때는 그나마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솔직히 낙하산이 하더라도 지금 이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운동권에 있으면서 그 분야에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리꽂는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그 수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수도 많은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고 잘라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유선주님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제 윤지은님도 판사 출신인데 문재인 지지했고 표까지 찍었다. 정말 이렇게 유선주 같은 분처럼 정신 차리는 분이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기대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해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더 심하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 최악의 그 양아치 몰입회와 같은 일을 지금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색출 작업을 할 수 있냐고요. 그 김상조라는 사람이 참 그 청문회 할 때 그 폼 잡고 그 잘났고 완전히 자기는 한 틀, 티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게 김상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 뭐 청문회 때 말 많이 나왔었지요. 뭐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본인들은 뭐 강남에 집 있으면서 뭐 엄청난 손을 뭐 하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적이면 않으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 삼고 싶지도 않은데 너무 심하니까요. 지금 게다가 이 정권에서 무자비하게 하고 있고 정말 얼굴 딱 가립니다. 기존은 이거예요. 니네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이니까 니네들은 부정한 놈들이니까 니네들 한 것은 아니고 우리들은 정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니까 우리 하는 건 괜찮다. 이 논리 정의 부정의 도덕 부도덕은 누가 정의를 내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박통신님도 나는 후회한다. 문재인 지지했던 걸.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우리 보수의 최대의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딛고서 일어나서 정권 빨리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악덕한 고양이님께서 김상조의 낡은 가방. 지금 저도 그 생각만 하더라도 정말 막 그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보수들이 참 순진했던 게 아닌가. 순진해요. 순수했던 게 아닌가. 이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자괴감이 들고요. 그다음에 흥미명님 말씀대로 정말 좌파들은 이중인간이 많고 삼중사중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맞범리 뭐 어제 그 우리 의원단들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하원 의장한테 혼난 거 지금 한번 해주셨는데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진짜. 오죽하면 이 펠로시도 미국에서는 여러분 좌파로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계인데 집이 어마무시하게 부자여가지고 맨날 아르마니 옷만 입고 다는 데서 아르마니 펠로시란 말을 들은 사람이지만 그 펠로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북한 가봤는데 정말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러니까 계속해서 뭐 이정민이 뭐 문희상이니 안 되는 소리 더구나 그 왜 누구의 또 그 통일부 장관 했던 정동영이니 이러니까 펠로시가 기가 막히니까 내가 틀리길 바란다. 얼른 가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틀리길 기대한다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나라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랬을 겁니다. 거기서 또 나경원 대표는 저는 펠로시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요 말밖에 못합니까? 거기서 좀 화끈하게 얘기를 하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지금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보를 미국 하원 의장이 걱정해주고 우려해주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원내대표단들은 국회 대표들이죠. 있으면 괜찮다고 우리 괜찮다고 저쪽에서 걱정해주고 이게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겁니다. 진짜. 아니 그리고 이정미도 정말 나쁜 여자인 것이 거기 가가지고 펠로시가 얘기를 하니까 북한은 많이 변했다고 고난의 행군 이후에 많이 변했다고. 펠로시가 간 게 96년입니다. 97년이네. 고난의 행군은 그 소시적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 이렇게 무식한 아줌마가 북한은 너무너무 좋다고. 저는 진짜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세비로 먹게 해주고 자가용 태워주고 그 정말 불구죽죽한 보좌관들 월급 다 주고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이 안영환 원장도 진짜 특단의 결단을 내리고 정말 열심히 우리 민족이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을 위해서
정말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겠어요. 네. 정말 나라 네. 걱정입니다. 네. 저런 국회의원들한테 대한민국을 맡길 수가 없고요. 또 이 정부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네. 네, 자 김나라님 북한 가서 살아보라고 하고 싶네요. 진짜 북한에 진짜요? 네,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택배로 북한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김정은이가 보면 반품할 겁니다. 이거 게다가 하자했다고. 북한도 평양이 아니라 네. 정말 260만 북한 인구 10%가 사는 평양이 아니라 저기 한경북도 북한이 뭐 양강도니 자강도니 있죠.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시라고. 네. 네, 거기 한번 살아보시라고. 저는 그 양강도 지를 한번 가봤거든요. 네. 백두산을 이제 가면서 네. 가봤는데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됩니다. 평양은 북한이 아니에요. 그냥 평양일 뿐입니다. 그렇죠. 전시 도시. 보여주기 위한 도시예요. 쇼윈도이죠. 쇼윈도인 평양일 뿐입니다. 네. 그거 보고 가지고 평양에 무슨 뭐 좋은 어린이 병원이 있다, 뭐 어린이들 위한 교육시설이 있다. 평양 아닙니다. 아니에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네. 이렇게 북한에 갔을 때 아주 엘리트를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대령급이고 네. 그다음에 아주 뭐 이 러시아도 이제 유학 갔다 오고 뭐 잘생기고 뭐 아버지도 뭐 저기 군인이고 그리고 부인은 평양산원의 산부인과 의사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너무 좋은 나라고 하는데 그 눈빛이 불안한 눈빛이 저는 뭘 다 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 얘기를 하는데 이 기지요 나달나달 해가지고 북한의 최고 엘리트가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은요 군인들의 군복이 한 벌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군복을 가지고 춘하추동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정말 살을 에이는 그 추위에도 그걸로 견디는 거예요. 그게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제가 아유. 국방부 출입기자 시절에요. 북한군 사병 하나가 갑자기 네. 넘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갑자기 넘어온 그대로 이제 언론에 공개하는 시절이에요. 요즘은 좀 이따 공개합니다만 그때는 뭐 언론에 뭐 그런 걸 숨기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병원에 걸 제가 가서 인터뷰를 타러 갔어요. 네. 그랬더니 병실에 이 친구가 막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인 군악 하나 옆에 있어요. 네. 아주 큰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걸 왜 여기 있냐고 군화가 있냐고 했더니 옆에 있던 군이 웃으면서 저 친구가 제일 먼저 하던 말이 나 군화 하나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던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는 자기들은 뭐 북한 쪽에서 딱 볼 때 우리 군인들의 가죽 군화가 너무 부러웠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자기 찢어진 운동화형 있지 않습니까? 천으로 만든 그걸 신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군화 하나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꼭 껴안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북한 군인들 보면요 진짜 작아요. 진짜 왜냐면 145cm죠. 네. 우리나라 네, 군대 중학생 가는 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못 먹고 그리고 또 뭐 어린 나이 군대를 가고요. 네네. 자 아무튼 자 우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야기 하다가 좀 이야기가 네, 확대됐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네. 제가 또 이제 경험한 게 네. 제가 이제 도쿄에서 특파원 할 때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사람들을 많이 옵니다. 근데 네. 대부분 그 북한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그 외교관들 네. 아니면은 이제 스포츠 관계 인사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린 소년들은 저희하고 이제 뭐 인사도 못하게 하고 근데 이제 당성이 좋고 막 이래 갖고 해외 많이 나가는 아주 능글능글한 느글느글한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와요. 네. 그러면 이제 행사 같은 데 가면 또 옵니다. 네. 그러면은 특파원들을 그 사람들이 특파원들도 한 10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럼 거기 있는 10명의 이 북한의 스포츠 단 사람들이 맞는 사람이 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한테 오던 사람이 계속 저한테 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왜 올까 했더니 와가지고 하는 게 손 벌리는 거예요. 만엔만 출시에 돈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담배 좀 사야 되는데 또 나오려면은 내가 이 담배를 한 보루는 갖다가 바쳐야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만엔을 줬어요. 만엔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그렇죠. 당시에는. 네, 10만 원이죠. 예, 네. 그래도 줬어요. 왜냐하면은 뭐 굶주리는 북한 동포하면서 또 그 사람들한테 북한 얘기도 전 좀 들어보려고 이러니까 또 북한 얘기를 해줘요. 돈을 주면은. 그 이야기 안 턴가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 다 네. 받으면서 떳떳하게 받아요. 제가 지금 비난하고 그럼요.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있는 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딱 한 다음에 통일되면 갚겠수다. 네, 그렇죠. 통일되면 갚겠수다. 저한테는 통이 되면 2배로 갚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그런 말 필요 없고 지금 어때요? 먹고는 살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봐요. 먹고 살면 내가 돈 달라고 하겠으냐 이러면서 우리 애도야 지금 양말이 없어요. 양말이 이러면서 네. 가더라고요. 정말 비참한 그 사람들은 최고 계급인데도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가겠다는 사람은 진짜 얼렁얼렁 보내줘야 진짜 됩니다. 보내서 북한 네. 살면 좋겠습니다. 뭐 네. 굳이 국내에서 뭐 그러니까. 살면서 경제도 어려운데 그냥 북한 가서 사시고 북한이 뭐 천국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는 천국에서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준현님 다음에 제가 진짜 조청년 쪽에 제가 경험했던 네, 얘기를 네. 많이 좀 네. 제가 왜냐면 조청년 쪽 사람들하고도 네. 뭐 음악회 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접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조청년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네. 거의.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조청년계 사람들이 뭘 제일 싫어하느냐. 네. 계속해서 사치품을 모아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 네, 네. 배 띄우는 거. 어떻게 이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의 사치품을 우리도 모르는 것까지 알아가지고 다 보내라고 하느냐. 네. 제가 하여튼 그 이야기 한번 제대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가 좋아서 그랬을까? 뭐 또 그러는데 뭐 인생은 여우기처럼 이분은 맨날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분인데 저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이분. 그러면서 천국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다. 독해력이 부족하군. 독해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좀 보세요. 네. 북한 가보셨어요? 가보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요. 거기 있는 거는 독해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인민사원입니다. 여러분 남미에서 말하자면은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거의 600명을 독약을 먹여갖고 죽인 인민사원하고 똑같습니다. 거긴 네. 김씨 일가에 네. 김씨 일가가 5천만 명의 노동자 노예를 부리고 있는 그렇죠. 그런 집단 그런 동네입니다. 그다음에 교주화된 네. 김씨 일가가 종교는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 좋다고 그런 집단과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가서 그 교 믿고 그냥 가십시오. 네, 노예 공화국이고 네,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절대로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은.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그게? 이미 일본 사회당은 이 북한에 대해서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했고 일본 공산당은 우리는 순수 공산당이라서 저런 애들하고는 다르다고 네. 하면서 거의 1970년도 초반에 북한하고 단교했습니다. 그럼요. 네. 최악의 맞습니다. 존스타운입니다. 북한의 네. 사회주의는요 사회주의가 아니고요. 네. 한국의 좌파는 진정한 좌파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 좌파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 진정한 좌파 진보는 저러지 않습니다. 저런 꼴통 극단적이고 정말 과거지향적이고 이런 좌파 없습니다. 이건 좌파도 아니에요. 네, 감차업이다 문재인님께서 말씀하신 존스타운. 그러니까 정말 김스타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케이님, 김일성, 영생교다. 맞습니다. 네.